자, 이건 아마 결혼하시는, 결혼을 앞둔, 아니면 혹시나 결혼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목이 결혼 전 이 오묘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결혼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보통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결혼식 앞두고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런 감정이 뭐 왔다 갔다 한대요. 아, 이게 내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야 될까? 막 그런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번 좀 글이 기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마님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자, 결혼 전 이 오묘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결혼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이 되어 인명의 힘을 빌렸습니다. 저는 남자 사람이고 오래 사귄 여친과 날을 잡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여친이 최근 강력히 원했고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정말 설레고 기대될 것 같았던 이 결혼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너무 숨통을 죄는 것 같고 거부감이 듭니다. 적극적이지 못한 저의 모습 때문에 여친이 너무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걸 다 참고 견디며 위로하며 진행 중이고 저도 또 그게 미안해서 잘하다가 우울해지고를 반복합니다. 제가 여자라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얘기하면 정말 정말 좋은 신부감입니다. 저도 과분한 여자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결혼해야겠다 생각해서 하고 있지만 왜 이리 알게 모르게 우울할까요? 주변에서 축하한다는데 달갑지도 않고 무언가 제 인생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주위 여자들이 급이 이뻐 보이고 체감상 돋보입니다. 결혼 준비하는 놈이 이런 자세라니 제 스스로 매일 자책합니다. 여친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저도 이런 제가 한심해서 매일 나무랍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네가 행복한 결혼을 하라는데 전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행복한 느낌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하면서 여친을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고 다 끝나면 저도 좋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는 하기는 싫고 놓아주긴 아깝고인 나쁜 남자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욕 많이 먹겠지만 그래도 저도 행복한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남자 형님들 원래 언제 어디든 누구와든 결혼 전에 이런 감정이 드는 건가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간 권태기 한 번 없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와버린 느낌 같아요. 입대 공포증처럼 몰려오는 느낌이고 남자 욕심 같은 거라 지금만 넘기면 괜찮을지 아니면 이 상태로는 결혼하면 안 되는 건지 욕하시겠지만 이 감정이 너무 혼란스러워 부디 조언을 구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아, 이게 남자분들 공감 될 수 있으려나? 어, 아마 지금 결혼하는 걸로 봐서는 능력이 집에서 집안에 능력이 되니까 결혼하는 거겠죠, 맞죠? 저는 결혼한 입장이 아니라서 뭐 대변해 드릴 수 없는데, 근데 이게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이런 느낌이 간혹 든대요. 남자분들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사연 주신 분이 내가 원해서 그러니까 내가 추진을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여친분 쪽에서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약간 떠밀리듯이. 떠밀리듯이 하는 분들을 몇 번 보긴 했는데 비슷해요. 이런 감정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신 분들이 보통 좀 비슷해. 결혼해서 앞두고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이거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여자친구일 때는 그냥 편하게 보고 만나고 시간 날 때 데이트하고 이거잖아요. 맞죠?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 사람하고 이제 평생 살아야 된다는 거. 이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먹여 살려야 된다는 거. 내 가정의 책임자로서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라는 게 작용을 하죠. 압박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뭐 편하게 보고 할 수 있는 사이라면 지금 편하게 보는 사이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무조건 봐야 되는.
좋든 싫든 봐야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이게 사람의 이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냥 우리가 시간 날 때 보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막 좋든 싫든 뭐 짜증 나든 간에 계속 이제 붙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결혼인 거죠. 근데 중요한 게 결혼이라는 게 많은 책임감을 등에 업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혼이 사람들 하는데 난 결혼이 행복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조건 행복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난 솔직히 따져가지고 대한민국에 결혼할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해. 김따마님도 아셔야 되는 게 특히 연애 기간이 길면 연애가 길고 하잖아요. 그 뭔가 이 여자를 내가 그만큼 기다리게 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결혼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따마니. 꽉 씌워가지고 불꽃같이 결혼하는 사람들보다는 연애 기간이 야채 특공대님 먹으세요. 반갑습니다. 연애 기간이 좀 길어지면 내가 정말 너무 좋고 행복해서 이렇게 결혼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친구랑 오래 사귀었고 이 친구도 이제 결혼이 다 됐으니까 그냥 내가 이 친구들 이제 좀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런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결혼하면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행복해도 돼요. 결혼식 때 그러니까 결혼식 때 좀 힘들어도 결혼하고 나서 알콩달콩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을 할 때 무조건 행복하게 결혼해야 되나요? 근데 결혼할 때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이 막상 보면 막 찌지고 볶고 하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맞죠? 근데 교대이라는 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마냥 행복한 건 아니에요. 왜냐? 이제 한 사람만을 바라봐야 되고 이제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 여자분들도 뭔가 책임지는 입장이야. 어? 뭐 아기를 낳으면 이제 아기를 길러야 되고 엄마로서 2세 계획도 세워야 되고. 맞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희생이라는 걸 이제 책임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내 혼자서 행동할 수는 안 되고 같이 움직여야 되고 서로 도듬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결혼이라는 게 무조건 결혼을 행복하게 하자 생각하는데 나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결혼 자체가 왜 행복한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행복한 척 하는 거 아닐까? 사람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어? 따마니 또 아셔야 되는 게 결혼할 때 무지하게 말 싸워요. 거의 대부분 말 싸워. 뭐 집 볼 때도 말 싸우고 웨딩 촬영할 때도 오지게 싸우고 혼수할 때도 오지게 싸우고 상견례 할 때도 싸우고 굉장히 많이 싸워요 여러분들. 대부분 그렇게 싸웁니다. 많이 행복하다고 하면 싸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사천리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면. 근데 대개의 경우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서로 생각보다 의견 차이도 심하거든요.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게 이렇게 연애 때 보이지 않았던 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것도 다 안고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무조건 행복해야만,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복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행복 따지잖아요. 근데 살면서 행복 느끼면 되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여지껏 겪어가지 못한 삶을 살게 될 테니까 앞으로는. 응? 남들한테 행복해 보이는 결혼 좋죠. 좋은데 그게 결혼 생활까지 직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살면서 부딪히면서 행복 느끼는 것도 많은 것 같아. 항상 자기 전에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자는데 영상 재밌게 보고 있어요. 추노 시리즈. 아 감사합니다. 야채 특공대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찍 결혼 일찍 하려고요. 그 남친분하고 결혼하시려고요. 아 일찍 하시려고. 일찍 하기엔 아깝지 않나요? 대개형 일찍 안 하기 싶은데. 아무튼. 네 간단합니다. 사고 치시면 돼. 아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대부분 남자들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다들은 내색은 안 하죠. 내색은 안 하지. 맞죠? 내색은 안 하고 하지만 그 결혼하신 분들 다 불안해했어요. 제 주변에 보면. 내가 잘,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 내가 뭐, 나 이제 결혼하면 이제 게임도 못하고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안절부절에 되는 사람 많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뭐, 각자 뭐 알아서 잘 살던데요, 뭐. 어? 이게 그런 두려움이 커. 그러니까 남자들이 뭔가,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이제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내 게임 존나 좋아하는데 이제 안 하면 어떡하지? 결혼하고 나서 와이프랑 상의하면서 하면 되죠. 와이프랑 상의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아니면 내가 그동안 했던 뭐 취미생활들 와이프랑 공유하면서 하면 되죠. 이제 그런 거죠. 내가 그동안 즐겁게 생각했던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이제 결혼하게 되면 못하게 될까봐 그 두려움. 그리고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것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들. 사람이라는 게 뭔가 계획되지 않아도 어떤 순간이 찾아오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게 알아서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본인만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만 그런 건 아닌데 중요한 거는 생각해봐요. 님이 만약에 이런 여성분하고 결혼 안 하게 해서 혹시라도 헤어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 많아요. 결혼을 김동님 어서 반갑습니다. 이 결혼한 순간에 괜히 내가 막 몸살이고 했다가 그 결혼 타임을 놓쳐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결혼 못 하겠을 때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도 몇 명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이 원래부터 마음에 들었고 한데 참 좋은 사람이면 가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하나 더. 결혼은 무조건 사랑하는 감정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뭐 좋아하고 행복하고 좋죠. 스케이시님 어서 반갑습니다. 좋아하고 행복하고 좋죠. 근데 사람이 그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맞죠? 좋아하는 것도 언젠가 코같이 풀리게 돼 있어요. 맞죠? 어? 안 그래요? 맨날 보고 더러운 것도 보고 꼴사나운 것도 보고 막 하면 방구도 트고 막 똥 싸는 것도 보고 하면 어? 그 콩깍지라는 게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무조건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그걸 못 보듬어줘요. 그럼 내가 그런 부분까지 이해해주고 감사해줘야 되는 거야. 어? 만약에 지금 여성분이 마음에 들고 사람이 괜찮고 나의 어떤 부분을 이해해줄 수 있다고 치면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왜냐? 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동반자를 만났을 때
나하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이해해 줄 사람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 얼굴만 보고 콩같이 씌우고 갔다가 성격 아니고 해가 개차반 돼가지고 이혼하는 경우 많잖아요. 성격 차이로.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물론 경제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이혼하는 것도 많지만 아직 1위는 성격 차이거든요. 성격 차이가 왜 발생하냐 하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성격 차이가 왜 발생하냐 하면 그냥 얼굴만 보고 얼굴만 뜯어먹고 결혼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아닌 모습을 봤을 때 각자의 어떤 아닌 모습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보듬어 줘야 되는데 전혀 이해해줄 생각도 없고 보듬어 줄 생각도 없고 난 난데 넌 넌데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피장파장으로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식의 결혼이 많잖아요 요즘에. 근데 나의 어떤 개인적인 부분을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여자로서 참 사람 괜찮다 이런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살면서 나하고 어떤 성격적인 궁합이 맞는 사람 찾기 나는 있잖아요. 성격적인 구멍을 찾는 거 정말 힘들어 여러분 안 그래요? 사람끼리 뭐 특히 남녀 사이면서 외모 좋으면 좋죠. 외모 마음에 드는 좋은데 내 성격적인 부분을 서로 이해해줄 수 있고 보듬어 주는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로. 오히려 저는 있잖아요. 마음에 드는 외모가 내 스타일인 어떤 이쁜 사람 뭐 이런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 성격하고 맞는 사람, 내 성격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내 취미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자아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배우자를 만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어?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은 사랑하는 것만으로 못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냐면 결혼하다 보면 의외의 모습과 서로의 가치관 차이 때문에 분명히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텐데.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기 전까지 서로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잖아.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이 한 가정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서로 처음부터 맞는다고 자체가 웃기지 않나요? 안 맞아. 안 맞는데 이제 살다 보면서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아 얘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아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아 이거 싫어하는구나. 아 이런 거 좀 관심 있어 하는 이런 거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어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이 사연 주신 분 장담하는데 님이 혹시나 결혼을 무르고 다음 결혼을 무르어서 뭐 다음에 결혼한다 해도 이 감정이 안 없어지냐? 아닙니다. 무조건 또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님이 지금 결혼할 시기를 뭐 연기를 해가지고 어 나중에라도 혹시 결혼한다 치더라도 이 감정 더 심해질 겁니다. 더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뭐 여자친구 집안이나 뭐 여자친구에 대해서 개인적인 결함이나 뭔가 문제점이 없다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가는 게. 어. 아, 네, 신남님 어서요 반갑습니다.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 그리고 여자친구가 저렇게 좋아하잖아요. 여자친구가 좋아하고. 어. 여자친구 위해서라도 본인이 좀 안고 가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 한 번은 양보해 주세요. 한 번은 그냥 결혼할 때는 좀 남자가 좀 약간 양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보해 줘요. 어. 저렇게 행복한 모습 결혼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봐요. 여자들도 많이 힘들어. 더 힘들지 어떻게 하면. 여자들은 신부장 화장 같은 거 하면 얼굴 근육을 못 움직여요. 얼굴 화장이 막 시중 화장을 개떡칠하거든요. 막 3겹 4겹 해가지고 인상도 못 지워요. 먹지도 못하고. 특히 신혼 드레스 어? 한 입어 본다고 막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무리하거든요. 막. 어? 더 힘들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님보다 지금 여자친구분이 더 감내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여자친구도 님 못지않게 감내하는 부분이 많을 거야.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줘야 되는 게 결혼이에요. 사랑만으로는 못 먹고 살아요. 장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순간을 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고, 어차피 이런 공포증은 나중에나 또 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모든 남자들이 다 겪는 겁니다. 모든 남자들이. 단지 티를 안 낼 뿐이지. 한 번씩은 다 찾아오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잘 안고 가셔야 나에게만, 그러니까 내가 좀 심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 모든 결혼한 사람들 남자들 심정이 다 비슷하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감정을 어떻게든 힘들겠지만 안고 가야 내가 나중에 배우자한테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자친구를 위해서라도 행복히 결혼 준비를 행복히 하시는 여자친구분을 위해서라도 한 수 접고 가주시는 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할 때도 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결혼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엄청난 생활의 변화입니다. 당연히 설레고 설레는 것보다는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당장 하기 싫고 그렇죠. 근데 이미 엎질러진 물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은 결혼 준비하면서 분명히 부딪히고 힘든 부분 많을 거예요. 그거 잘 안고 결혼 준비 잘 하셔가지고 무사히 꼴이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결혼하시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이상으로 네, 고민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